ETF로 돈 버는 방법? 요것만 알면 사실 우리 다 돈 벌 수 있거든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오늘은 ETF로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ETF로 돈 못 버는 분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도 ETF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의 특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단 작년에 우리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엄청 열풍이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작년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요때가 이제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그냥 주가가 대폭락했었던, 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던 그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이렇게 해서 회복도 했고 전고점도 돌파했고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뤄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주가만 그런 거냐? 또 서학개미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나스닥도 보면은 요때가 또 이렇게 쭉 빠졌다가 쭉 올라갔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시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요때 시작해서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많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딱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근데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 감고 아무거나 그냥 집어서 사면은 다 수익이 나던 그런 시기에 우리의 투자 성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신규 투자자 중에서 3명 중에 2명이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하고 엄청 많이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성적이 왜 안 좋았냐, 이렇게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손실이 났느냐에 대한 결론을 따져보니까 너무너무 자주 사고 팔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대단히 많은 분들이 투자에 이제 참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종목은 잘 골라요.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전문 분야가 아니면은 당장 뭘 사지? 라는 것부터가 막막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정보가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종목 선정에서 크게 실패를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종목을 잘 산다. 잘 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거나 월세 받는 오피스텔 투자했거나 그런 거라면 세입자 관리나 시설 관리나 이런 걸 할 거 있잖아요. 근데 ETF는 딱 한 가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저희 아내는 투자를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 QQQ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코스피 지수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증권사 어플로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보통가, 지정가, 시장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명색이 또 남편이 또 오영일 아니겠습니까? 재무상담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도 코로나 오기 전부터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거 사서 그냥 놔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다 샀어요. 사서 이제 잘 보유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많은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냥 사놓은 거를 못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 말고 이걸로 갈아타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이런 생각 때문에 사놓은 거를 그대로 갖고 기다리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요. 또는 남들은 더 빨리 올라가는 거 같고 팡팡 치고 가는데 내 거는 그냥 더디게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거 조금 더디니까 이거 팔고 좀 더 잘 올라가는 걸로 갈아타고 싶은 욕망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무조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계속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그냥 계속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금융시장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돈 번다.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에서도 너무 화려한 디자인보다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심플 이즈 베스트. 저는 투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도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좋은 종목을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제 아내도 막 사고 팔고 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조언을 계속해서 결국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의 친구분께서는 주식 투자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투자 전략 같은 것들 엄청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열심히 하려고 뭐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가 그냥 손실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게 사고 팔고 할 때 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 수수료도 많이 내고 단타 쳐가지고 손해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의 거래를 하시는 분은 전혀 없죠.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점점 늪으로 이제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 참 재밌는 게 투자는 상식이지만 또 상식이 아니에요. 좋은 거 사서 기다리는 투자의 기본이는 정말 상식이죠. 근데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투자가 잘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막 계획하고 분석해서 할 때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린 장기 투자를 하기 힘들어할까? 결국은 그게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거고요. 심리적인 요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욕심과 이제 공포가 있는 거죠. 하다 보면은 내가 산 것보다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나 지금 수익도 났는데 이쯤에서 이거 딱 수익 실현하고 저걸로 갈아타 볼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투자하다 보면은 그런 욕심은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만은 가지 않잖아요. 막 등락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등락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뭐 공포스러운 거죠. 파도가 크면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있으면 우리의 심리도 그만큼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거는 막 떨어지는데 다른 것만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건가? 이거 손절하고 저걸로 갈아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요,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론과 정보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심리라면, 그러면 심리를 우리가 단단하게 만들려면,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것만 알면 사실 우리 다 투자에 성공하고 돈 벌 수 있거든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믿어야 됩니다. 뭘 믿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가치는 우상향한다 라는 걸 그냥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하면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분들이 계셨기도 했었는데 종종.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국가에서 유동성을 풀었을 때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등락이 있을 뿐이지 무조건 올라갑니다.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저는 장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쩔 수가 없는 게 세상에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커피를 오늘 1,000원 주고 먹었어요. 근데 두 명이서 이 커피를 사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한 명당 1,000원씩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0원씩 갖고 있는 두 명이서 경매를 해봤자 커피 가격을 가장 비싸게 부를 수 있는 값이 얼마까지가 최대치예요? 1,000원밖에 안 되겠죠? 한 명이 부를 수 있는 최대 가격이 1,000원이니까. 그런데 국가가 어려워졌어요. 그 정부에 돈을 풀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1,000원씩이 아니고 2,000원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딱 들어갔어. 커피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커피값을 부를 때 가장 얼마까지 높게 경매값을 부를 수 있을까요? 입찰가를? 네, 1,000원보다 높겠죠?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얘 커피는 변한 게 있습니까?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돈이 많아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세상에 자산, 돈이 많아질 거냐, 돈이 점점 쪼그라들 거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쪼그라들 수가 없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돈의 양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걸 첫 번째로 믿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등락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 처음에 운동한 팔에 막 알배기고 다리 아프고 막 일어날 때 배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단단해지면서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알배기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죠. 되게 가볍게 오히려 상쾌하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를 할 때 이 등락의 폭을 맞이하는 것도 계속 맞이하다 보면요. 이 심장에 굳은 살이 새깁니다. 그거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면 좀 기다릴만 하잖아요. 내가 이 돈을 꼭 1년 있다 써야 돼. 그런 돈으로는 투자하면 못 기다리죠. 요즘에 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되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요, 이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이거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장은 이 밑에예요. 가다 보면 낭떠러지도 있고 막 숲을도 헤쳐나가야 되고 막 케이블카 막 델롱델롱 거리면서 가야 되고 막 험난한 바다도 건너야 되고 막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견뎌야 돼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고 엄청 힘든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아래에 있는 요 투자 있죠. 요 투자를 하는데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니까요. 그 사람은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날 때부터 그랬겠습니까? 안 그래요. 처음엔 누구나 이런 시장에서 환멸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고 내가 괜히 이런 걸 해가지고 건드리는 게 아닌데 주식은 패가망신이라 그랬는데 엄청 후회하고 막 그러면서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요. 이때 다 버티실 수 있는 힘이 조금은 더 강하신 것 뿐이에요.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나실걸요? 저 진짜 장대창 대표님이랑 같이 방송하는데 엄청 무시당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단타 치는 분들이 그때 어떤 걸 했었냐면은 팍 떨어졌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그쵸? 근데 그 다음부터 변동성이 막 요동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싶으냐 그때부터 올라갈 때 2배로 먹는 게 뭐예요? 레버리지. 근데 떨어질 때도 나는 돈을 따고 싶어. 난 떨어질 때도 먹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인버스. 이때 레버리지 사서 쭉 올라갔다가 이따 떨어질 때 인버스 사서 또 수익 먹고 이때 또 레버리지 사서 2배로 수익 먹고 또 인버스 사가지고 또 내려가서 또 먹고 단타를 치는 분들이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쓰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거든요. 왜냐면 쫄리니까 무섭거든요. 2배로 먹을 수도 있지만 2배로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이분들이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 거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내가 투자를 했어. 단타를 막 쳤어요. 근데 1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이게 한 7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복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수익이 많이 나야 내가 복구를 할 수 있잖아. 그때부터는 그냥 투자 같은 안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도 써야 되는 거고 떨어질 때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는 거.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다시 손해난 걸 회복할 수 있고. 근데 그러다가 운이 좋게 수익이 잘 났네. 이거구나.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기 자신이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스스로 내가 좀 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지내보고 나니까 그런 게 답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투자 제일 잘하시는 분, 전 세계에서 투자 제일 잘하는 할아버지, 그럼 우리 누구 얘기합니까? 워렌 버핏 얘기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10년을 갖고 있을 게 아니면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로 종목 발굴하고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장기 투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 제가 말로는 좋은 거 매수해 놓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라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드렸지만요.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비용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냐? 심리적 비용이고요. 심리적 대가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열매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